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순자. 올해 75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30년 넘게 시집살이 하면서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기저귀까지 갈아드렸는데 남편이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집에서 나가라. 젊은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나서는 30년 살아온 아내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실래요? 먼저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셔야 해서요. 저는 1950년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가 7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순자야,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엄마, 아빠 언제 돌아와? 아빠는 이제 못 돌아와.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3년을 더 버티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였죠. 그 이후로 저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그런데 얹혀 살면 눈치 봐야 한다는 거 알지? 내 작은아버지. 밥 먹을 때도 맨 나중에 먹고 일도 열심히 도와야 해.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서러운지. 사촌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집안일만 했어요.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서 밤에 몰래 책을 읽곤 했죠. 깜깜한 밤에 혼자 등을 켜고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이건 여기에다 가져와서. 순자야, 시끄럽다. 얼른 자라. 죄송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20살 되던 해에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짐을 쌌죠. 화성행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이제 정말 혼자구나라고 생각했죠. 무서워도 해보자. 서울 변두리 섬유공장에 취업했어요. 기숙사가 있어서 선택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처음으로 제 돈을 벌었어요. 공장에서의 첫날. 새로운 양순자 씨네. 여기 김 반장이 가르쳐 줄 거야.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씨.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그때 반장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선배였는데 몇 달 후 공장 식당에서 순자 씨, 고향이 어디예요? 충청도 시골이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가족이 없으시구나. 외롭지 않아요?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태어나서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6개월 후 순자 씨, 저하고 결혼해요. 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순자 씨 같은 사람이 좋은 아내가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가 평생 지켜줄게요. 우리 부모님도 순자 씨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믿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정말 믿고 싶었죠. 시댁 첫 방문한 날. 어디서 온 것이 키도 작고. 이게 우리 집 며느리라고? 안녕하세요. 양순자입니다. 양순자. 성이 뭐야? 집안은 어디고? 어머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뭐? 부모도 없는 것을 데려와. 성호야, 너 제정신이야. 여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 사람인데. 당신은 가만 있어.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누군데? 첫인상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은 했죠. 며느리 부엌일부터 배워야지. 우리 집 음식 입맛이 까다로워. 네, 어머니. 잘 배우겠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어머님이라고 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밥상은 따로 차려줄 테니까 부엌에서 먹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개월 동안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시집살이란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처음이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요? 응, 우리 어머니 마음은 좋으셔. 조금만 참아봐. 그렇게 참았어요. 1년, 2년. 그런데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첫째, 딸 임신했을 때 어머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정말? 아들이겠지? 그건 아직 당연히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은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첫째는 딸이었어요. 첫째, 딸 출산 후 딸이라고. 첫째가 딸이면 어떻게 해? 어머님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건강한 게 뭐가 중요해? 아들이어야지. 어머니, 딸도 좋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둘째도 딸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정말 심했어요. 둘째, 딸 출산 후 또 딸이라고. 이 집안 망하려고 작정했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아들 못 낳는 것이 뭘 해먹겠다고. 여보, 그래도 손녀들인데. 당신은 말 섞지 마. 며느리 좋아하더니 이 꼴이 났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세요. 순자야, 조금만 더 참아줘. 셋째는 아들이 날 거야. 만약에 또 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들 낳을 거야. 하지만 셋째는 유산이었어요. 그 후로는 아이가 안 생겼죠. 매일 구박이 반복되었죠. 아침밥이 이게 뭐야? 밥이 설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지어드릴게요. 다시 짓긴 뭘 다시 져. 이미 늦었는데. 밥을 해도 구박, 안 해도 구박이었어요. 청소를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청소야. 구석구석 보기나 했어.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무슨. 지금 당장 다시 해.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를 널며 빨래가 깨끗하지도 않네. 다시 빨아. 네, 어머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널면 잘 마르겠어. 생각을 하고 살아. 친정어머니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냥 혼자 울었죠.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우니 남편은 옆에서 잠꼬대를 하더군요. 순자야, 조금만 참아. 당신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중풍이 심하게 오셔서 거동이 불편하실 겁니다.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해요. 며느리 너가 모셔야겠다. 네, 어머님.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너는 일해서 돈 벌어야지.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어요. 시아버지 간병. 이게 누구냐? 아버님, 며느리 순자예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언제 왔나?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버님, 20년. 그럼 손자는? 손녀들 있어요. 손자가 없다고? 큰일이네. 짐의 선망까지 와서 매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밤중에 아들아, 아들 어디 갔나? 아버님, 조용히 하셔야 해요. 밤이에요. 밤이 어쨌다고? 아들 불러. 아버지 좀 조용히 하게. 네, 어머님. 그런 생활이 3년 동안 계속됐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병원에서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30만 원이요? 좀 부담스럽네요. 어르신 상태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약들이에요.
여보, 우리 적금을 써야겠어요. 적금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래도 아버님 드실 약이니까. 그렇게 우리 적금을 다 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순자야, 시골 땅을 팔아야겠어. 그 땅 팔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 병원비인데. 알겠어요. 팔아요. 시골 땅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다녔어요. 순자야,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또 술자리예요? 가끔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저는 언제 스트레스를 풀죠? 나중에 부모님 좀 나아지시면 여행도 가고 그러자. 하지만 시부모님은 나아지지 않고 시어머니도 갑자기 쓰러지신 후 일어서지 못하셨어요. 순자야, 네, 어머님. 옆에 있어요. 너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30년 동안 너무 구박했구나.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복이었는데 어머님, 성우한테 너한테 잘하라고 말해놓을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했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조문객들은 며느리가 정말 효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조문객들은 요즘 저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도 했죠.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6개월 뒤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돌아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은 고맙다. 아버님, 편안히 가세요. 두 분 장례를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대로 모셨죠. 장례 후 유산 정리를 해보니 고인의 유산은 집과 땅을 정리하니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10억이나 돼요? 네, 이 지역 재개발 결정이 났어요. 기뻐하며 와, 순자야. 우리 이제 좀 살겠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나 오늘 늦을 거야. 또 술자리세요? 응, 친구들하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매일 나가시네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즐겨야지. 처음엔 그려려니 했어요. 정말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성우 씨 전화기를 두고 가면 어떡해? 네. 누구세요? 야, 친구예요. 성우 씨한테 전화해달라고 해주세요. 친구요? 이름이. 여보, 어떤 여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여자. 누구? 친구라고 하던데. 성호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회사 거래처인가 봐. 요즘 거래처가 많이 늘었어. 그런 전화가 자꾸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더욱 늦게 들어왔죠. 여보, 몇 시예요?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술 냄새가 너무 나요. 몸 좀 생각하세요. 나이도 이제 50인데 언제 놀겠어? 그래도 매일은 좀. 매일이 아니야. 며칠에 한 번씩이야. 사실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순자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나 솔직히 말할게. 네. 나 다른 여자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뭐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진짜 사랑이 생겼어. 당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 안 나갔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새로운 인생이요? 저하고 30년 산 건 뭐예요? 그건 그냥 의무였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라고요? 응. 솔직히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게 전부잖아. 제가 한 게 없다고요? 그래. 30년 동안 뭘 했어? 우리 부모님 돌본 것도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요?
3년 동안 기저귀 갈고 밤낮 없이 돌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다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딸만 둘 낳아놓고. 아이는 혼자 낳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끝이야. 각 썼어. 각 써요? 위자료 안 받겠다고.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래. 이제 새 출발할 거야.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30년. 30년을 뭘 했다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 순자야, 넌 정말 바보였구나. 30년 동안 뭘 한 거야? 그날 밤 하나도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큰딸한테 전화했죠. 엄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상해요? 명희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많이 울으신 것 같은데. 아빠가 다른 여자 생겼대. 뭐라고요? 아빠가요? 그리고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래. 미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가겠어요. 1시간 후에 큰딸이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아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엄마가 30년 동안 한 게 없다더라. 말도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는 그런 건 당연한 거래. 당연한 거요? 3년 동안 기저귀 갈고 밤새 간병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정말 한 게 없나 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작은 딸도 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급하게 오라고 해서. 은희야, 아빠가 미쳤어. 엄마한테 집에서 나가래. 뭐? 아빠가요? 은희야, 아빠가 다른 여자 생겼어.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유산 받자마자 바로 바람 핀 거야. 엄마,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다방에서 일한다더라. 어린 아이도 있대. 애 있는 술집 여자를요. 완전 아빠 제정신 아니네. 엄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아빠 말이 맞아. 엄마가 정말 한 게 뭐 있겠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더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저 어릴 때 기억나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를 때마다 엄마가 우는 거 봤어요. 그런 걸 너희가 봤구나. 저도 기억해요. 할아버지 아프실 때 엄마가 밤새 간병하는 거. 저희는 학교 가는데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했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엄마가 없었다면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혼자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빠는 술 마시러 나가기 바빴는데. 딸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부모님 아플 때도 도움이 안 됐었어요. 엄마, 우리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변호사는 왜? 엄마도 권리가 있으세요. 30년 살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있고. 재산 형성? 네, 엄마가 시댁일 다 하면서 아빠가 돈 벌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느라 병원비 대느라고 엄마 적금도 다 썼잖아요. 그런 것도 따져주나? 당연하죠. 엄마가 너무 모르고 사셨어요. 딸들과 변호사 상담하러 갔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변호사님,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30년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한 게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만 해도 엄청나요. 가사노동도 돈으로 계산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시부모님 돌봄, 가사노동, 재산 형성 기여. 이 모든 게 재산분할 사유가 됩니다. 그럼 엄마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남편분이 혼외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딸들이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은희야, 아빠 지금 어디야? 그 여자 다방으로 들어갔어. 그 여자랑 같이. 사진 찍었어?
응, 손 잡고 걷는 것도 찍었고 다방 들어가는 것도 찍었어. 완벽하네. 이제 증거는 충분해. 그런데 딸들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만난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 네,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정가가 있어요. 정과? 중년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전문가래요. 이미 아빠 통장에서 3천만 원 빠져나갔어요. 3천만 원이나? 그것도 시작일 뿐일 거예요. 더 빼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엄마, 우리가 아빠한테 경고해 줄까요? 경고?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둬라. 엄마, 아빠가 선택한 길이니까. 직접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럼 그 사이에 돈을 다 잃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아빠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래도 배신감이 더 컸죠. 어머님, 재산 분할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산이 10억 정도니까 절반인 5억은 기본이고요. 5억이요? 네,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5억 5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요? 30년간의 헌신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순자야.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이상한 일이요? 그 여자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 그래서요? 처음엔 생활비라고 하더니 이제는 사업자금이라고. 그럼 주지 그래요. 순자야,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그 전화를 받고 딸들한테 말했어요. 아빠한테서 전화 왔더라. 그 여자가 돈을 달라고 한다는군. 이제 시작이네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자.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법원에서 재산 분할 판결이 났고 저는 딸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었어요. 명희야, 은희야, 엄마가 요리 배우러 가도 될까?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맞아요,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순자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순자야. 미안해. 미안하다니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완전히 당했어. 그래서요? 돈도 다 털렸어. 집도 빼앗길 뻔했어. 그런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순간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순자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일어나세요. 순자야. 내가 미쳤었어. 30년 동안 고생시킨 걸 몰랐어. 이제 아시는군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이제야 알겠어. 30년 전에 아셨어야죠. 순자야. 나 혼자 못 살아. 밥도 못 해먹고 빨래도 못 하고. 그런 건 당연히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세요. 왜?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 당신은 저한테 뭘 해줬나요? 내가 돈 벌어서. 돈 버는 건 남편의 의무 아니에요? 저도 30년 동안 아내의 의무를 다했거든요. 순자야. 그런데 당신은 저보고 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말했어.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요. 아니야. 정말 미친 소리였어. 일어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순자야. 그럼 용서는 못해도 도와줄 수는 없어. 도와달라고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럼 신고하세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 전에 저한테 평생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지키세요. 순자야, 그리고 법정에서 만나죠.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이거든요. 위자료 소송?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예요. 순자야.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저도 3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 말로는 한 것도 없고. 순자야. 제발. 이제 가세요. 딸들이 곧 올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한 것보다는 허무했어요. 엄마 아빠 왔었어요? 응, 와서 빌더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했지. 잘하셨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해요. 그런데 말이야. 왜요? 30여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어. 엄마,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딸들 근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을 더 가꾸고 바쁘게 살았어요. 요리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순자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30년 동안 해본 게 있나 봐요. 순자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그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저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무관심도, 모든 걸 다 참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는 한 게 없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참고 계시나요?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50살부터 75살이 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젊은 날을 후회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었던 젊은 날 보석 같은 아이들을 얻었으니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요. 기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저처럼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아,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사기꾼 여자는 경찰에 잡혔어요. 하지만 이미 받아낸 돈은 다른 곳에 써버려서 돌려받지 못했대요. 남편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딸들한테 연락하지만 딸들도 냉담하죠. 저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정이 있어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